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도 그리고 해외 시장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자, 주식 투자다 보면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좋은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아주 나쁜 일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면 시장이 많이 상승하죠. 또 그리고 나쁜 일이 많으면 시장이 많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잖아요. 자, 제가 구경 한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도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일본 조금 하락, 중국 조금 상승, 홍콩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큰 변화 없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다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잔잔한 물결이 이는 잔잔한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가 관망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아래로 움직일지 그리고 위로 움직일지 그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이렇게 쫙 관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관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보통 이렇게 관망을 할 때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냥 대부분의 종목이 잔잔하기 때문에 찾아봐도 특별히 묘사할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시장을 가만히 바라보기가 지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조금 부분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 시장에도 관련해서 몇 가지 테마가 있죠. 안보 관련 테마, 또 그리고 전염병 치료제 관련 테마, 그리고 여성 우선주 관련 테마. 여기에 국지적으로 조금 소형주에서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 외에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조금 멀리 보면 그래도 시장에서 큰 덩 굴리는 세력들이 조용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끝에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조용한 주식시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시장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재밌는 뉴스는 좀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 중국하고 인도 군인들이 돌비 들고 싸웠다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돌 들고 싸움했다고 합니다. 자, 쭉 연합뉴스를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지금 화면은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국경이 한 3,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0여 년 동안 국경이 명확하게 선이 쫙 그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만은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다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돌 들고 싸우고 있다 그래요. 중국도 핵이 있고 인도도 핵이 있다 아닙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인터뷰 기자가 질문했을 때 그 했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 3차 세계대전에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인슈타인이 3차 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4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무기로 싸울지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돌비 들고 싸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인도하고 서로 핵이 있다 보니까 겁이 나서 그런지 크게는 싸움하지 못하고 돌비 들고 그냥 찍어보고 있어요. 요거 보면서 지금 우리도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도 예전에 핵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술핵 다 가져가쁘십니다. 다 빼가pus어요. 그래서 괌에다가 핵 몇 개 갖다 놓고 북한이 까불면 비행기 타고 이제 몇 방 좀 쏴준다 그래요. 어쨌든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핵이 없다 보니까 북한은 우리 연평도에다가 대포도 몇 방 쏴보고 또 휴전선에다가 총알도 몇 방 쏴보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도 핵도 있고 북한도 핵도 있으면은 이 전방에서 총독을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인도하고 중국처럼 돌비 들고 싸움하겠죠. 그러면은 김두한 같은 분들 몇 명 휴전선에 갖다 모시다 두면은 북한 애들 뭐 금방 작성 내볼 건데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튼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지금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서로 국정 분쟁이 있으면 중국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빌미로 해서
미국이 인도 편을 들어보게 되면은 중국은 또 상당히 불리해지죠. 또 그렇고 최근에는 이 화면에서 좀 작습니다만은 남중국해라고 해서 중국이 이쪽으로 자꾸 영토 확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 항공모함을 3대나 갖다 놓고 무력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인도하고 요걸 명분으로 해서 또 중국하고 좀 괴롭히게 되면은 중국은 상당히 괴롭겠죠. 또 게다가 최근에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계속 중국을 비난을 했습니다. 너가 발원지니까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비난도 했고, 또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도 또 비난을 많이 했죠.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로 쪽 관련해 가지고 인권법 설명도 했습니다. 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좋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만났나 봅니다. 어제하고 오늘 하와이에서 만난다 본데, 미국 대표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고, 중국 대표로는 양재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대표로 가서 만났다고 그래요. 뭐 액면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너무 감정이 격화되니까 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러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건 액면적인 보기 좋은 포장용 이야기이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볼턴 책을 써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아르헨티나에서도 만났다 그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날 때, 야, 대선 좀 도와줘라. 오래 일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갖다 풍부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선에 다가오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게 뭔가 얻을 게 없는가 이런 거 좀 의견을 타진해 볼 필요도 있을 거고, 또 계속 이렇게 중국 입장에서도 강대강으로 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단 만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서로 맺어진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까 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전염병 관련해서 참 지금 난리 났었어요. 브라질이 95만 5천 명 확진자 수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만 5천 명만 더 되면은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일 확진자 수를 보면은, 이게 지금 계속 늘어왔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자꾸 매일매일 보니까 지금 오늘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전에 확진자 수는 마치 확진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최근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자주 이 화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스페인 독감처럼 2차 유행에 대한 공포를 점점 키워가고 있어요. 물론 저런 공포는 파월 연준 의장 같은 분이 나오셔서 겁내지 마라, 우리가 다 커버해 줄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런 전염병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면 될수록 경제 회복이 더딘 거는 그거는 물리적인 사실이다 아닙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문 대충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테마 잠시 살펴보면은, 지금 안보 테마, 북한이 하도 까불어 가지고 몇 가지 오르고 있습니다. 몇 종목. 그리고 이 오타가 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치료제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몇 종목 움직이고 있고, 또 요즘 우선주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3개 정도 테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테마가 움직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테마에 걸려서 뜬금없이 급등하면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적당하게 먹고 만족하는 겁니다. 괜히 추격 매수하다가 테마주 한번 잘못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돈 흐름을 살펴보면은 최근 자주 보이죠. 음식료 업종으로 지금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 차트를 잠시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요때부터 음식료 업종을 계속 매수했어요. 그 수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요 지수 최근 한두 달 동안 3666포인트에서 3928포인트, 지금 현재 음식료 지수가 4075포인트입니다. 이 부근에서 많은 매수를 해서 지금 종목들을 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 음식료 업종도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 음식료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가 보니까 이 삼양식품에서부터 하이터 진로, CJ 제일제당, 그리고 팜스코까지, 팜스코는 빼고요, 이런 종목들 매수했는 거 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CJ 제일제당 오늘 외국인이 팔았네요. 세력들이 오늘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여튼 최근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음식료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오늘은 뭐 시장에 특별한 일이 없다 보니까 대충 이런 일 저런 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조금 그냥 관망을 하다가 시장에서 조금 특별한 호재가 있으면 그때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어설픈 테마 따라가다가 물리는 일 없고, 굳이 매수하려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